안녕하세요, 리뷰안입니다. 오늘 서브그리드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요 몇 주 전이죠. CSS 네스팅에 대해서 한번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네스팅도 아직 실무에서 쓰기에는 좀 시기상조이다 라고 해서 어쩌면 CSS 미래 기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서브그리드도 마찬가지로 CSS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환성이 아직은 상당히 떨어지고요. 우선 그리드를 이제는 꽤나 쓰시고 계실 거예요. 물론 아직도 플롯이나 플렉스 같은 걸로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IE가 이젠 더 이상 업데이트 되지 않고 실제로 윈도우도 업데이트 되면서 IE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호환성을 테스트할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려면 윈도우 7 이하 버전을 설치를 8까지 설치를 해야만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 10이나 11 쓰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업데이트는커녕 아예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이제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리드에 대해서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고, 서브 그리드는 그리드의 단점을 조금 보완해주는 서브 그리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미리 알아보자 라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서브 그리드 스펙이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제가 뭐 자세히 W3C에 대해서 뭐 최근에 보진 않았지만 언뜻 검색을 해보니까 2년 전쯤에 이미 나왔더라고요. 각종 브라우저 엔진에 아직 처리하기에는 호환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뭐 이런 기술이 있구나, 앞으로 이거 나오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느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참에 그리고 그리드도 살짝 맛보기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이유주 사이트에서 서브그리드 호환성이 그럼 어느 정도까지 안 좋길래 그런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서브그리드, 현재 서브그리드가 이 부분은 아닙니다. CS 서브그리드가 아니라 여기 그리드 템플릿 로우스와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서 쓰이는 서브그리드가 이 스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사파리 부분, 모바일과 웹에 대한 사파리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파이어폭스만, 윈도우 기반은 어떻게 보면 파이어폭스만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윈도우 기반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로 미리 보는 서브그리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브라우저는 아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맛보기, 그냥 미래 기술 이런 게 앞으로 우리에게 올 거구나, 요거 알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페이지를 하나 우선 구성을 해볼게요. 뉴 파일 한 다음에 서브 그리드라는 HTML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CSS도 연결시킬게요. 서브 그리드.css 하나 만들고요. 자, 우선 서브 그리드를 하기 전에 그리드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리드의 구성을 이해해야만 서브 그리드를 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드의 기본은 부모 자식의 관계여야만 그리드가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체 초기화라 임시로 하겠습니다. 초기화는 이 전체 선택자 쓰는 걸 안 좋습니다. 지금은 저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실제로는 리셋 CSS, 노멀라이즈 CSS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드를 그리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여야만 하고 부모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를 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드가 구성이 된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발자 도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패널을 보게 되면 여기 그리드라고 써 있죠. 이 부분에 그리드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그리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넘버링이 찍힙니다. 이게 그리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구성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레이아웃에서 플렉스와 그리드에 대한 구성을 볼 수가 있는 것이 레이아웃 쪽에서 개발자 도구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을 또 정의할 수 있죠. 0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행을 정의를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3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뭔가 여기 핀이 막 꽂혀 있고 숫자고 막 돼 있고 뭐 이렇죠.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그리드의 구성이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랑 비슷해요, 상당히. 그래서 표로 코딩하셨던 분들은 그리드를 몇 번 설명을 듣고 몇 번 하다 보면 표의 이해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작업하시기 용이하실 거예요. 우선 그리드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드 라인은 이 1, 2, 3, 4 요 써 있는 거 있죠. 마이너스부터
이 핀셋처럼 이렇게 포인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리드 라인을 칭한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왜 4까지 있느냐? 요 그리드 컬럼 때문에 그래요. 그리드 컬럼이 열이죠. 열 방향은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열 방향의 그리드 라인이 각각 생겨난다고 보시면 되고, 행방향, 로우스가 행이거든요. 로우스에서 그리드가 총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줄여보게 되면 밑에 빈 영역이 나타나죠. 이런 경우에는 로우가 3개라서 3번 1FR씩 1FR은 플렉스 1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3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아이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에 빈 공간에 그리드의 셀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 트랙은 뭐냐면 그리드 라인과 라인 사이를 트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드 트랙은 이 공간, 그러니까 1번 라인과 그리드 라인과 2번 라인 요 사이에 있는 요 공간이 그리드 트랙입니다. 그리드 트랙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요 공간들을 그리드 트랙이에요. 이 트랙이 열의 방향 트랙도 있고 그리고 행의 방향 트랙도 있죠. 어떻게 보면 표로 얘기하면 콜 그룹의 콜 영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TR 부분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리드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 그리드를 이해를 하려면 그리드 트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드 트랙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서브 그리드에서. 그래서 그것을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제 하나를 보면서 우선 그리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드로 한번 레이아웃을 하나 구성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레이아웃 구성하고 단점을 설명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게 서브 그리드인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중간 기본은 다 스킵을 하고 바로 컨텐츠를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이트를 미리 찾아놨거든요. 서브 그리드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사이트를. 요걸 그리드로 짤 겁니다. 자, 왼쪽에 저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덩어리라고 섹션이라고 구성하죠. 섹션을 구성하고 그리고 좌측 우측을 각각 나눠야 되잖아요. 반씩. 자,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전체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고 그리고 왼쪽 영역 div, 오른쪽 영역 div로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럼 전체 영역을 섹션이라고 구성을 하고 각각 div로 이렇게 나누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h2 공지사항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더보기 버튼에서 링크에서 여기 더보기라고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ULLI를 통해서 링크 걸어주고 클릭이 가능하고 여기도 클릭이 다 되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가 자 이렇게 들어가고 링크 안에서 날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스펜으로 잡고 이 날짜도 이렇게 가죠. 요 구성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몇 번 반복이 되고요. 이 똑같은 구성으로 div가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 공시 라는 게 되고요. 이 아이콘은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텍스트로 보완할게요. 구수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성이 HTML이가 되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리드로 짠다고 생각을 하면 서브 그리드가 몰랐을 때 어떻게 짤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를 넣어야겠죠. 일단 클래스를 두 개 다 같으니까 뉴스라는 클래스를 가져갈게요. 두 개 다 뉴스 클래스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각각 요소 선택자로 쓰겠습니다. 자, 섹션. 우선은 전체 배경색을 넣어놓을게요. 배경색을 좀 옅은 그레이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섹션은 가로 크기를 적당히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전체 가운데 정렬해야 되니까 아예 얘를 포지션으로 가운데 정리할게요. 포지션 할 필요도 없겠다. 바디에다가 그냥 플렉스하면 되죠. 플렉스하고 다 가운데 정렬 넣겠습니다. VH 넣고 박스에 넣고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오겠죠. 자, 이렇게 가운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폰트가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토산스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좌우 배치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인 섹션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하고 n분의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식이 부모 자식 관계만 그리드가 가능하니까 얘가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되겠죠. 그리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서 두 개로 나누겠죠. 각각 n분의 1씩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요 사이에 여백이 있어요. 요 여백은 갭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갭에서 임시 값으로 넣겠습니다. 한 개만 넣으면 행과 열 갭이 다 들어가는데 현재는 행이 없기 때문에 열로만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드를 또 짜려면 이 그리드에서 이 하나하나 이 뉴스 클래스였죠. 여기가 이 부분이 뉴스 클래스였고 그리드가 현재 짤 때 그리드가 이렇게 나뉘겠죠. 이렇게 반 나눠서 이렇게 짜여져겠죠. 이렇게 그리드가. 그래서 이쪽은 병합이 돼야 되는 그리드고 얘는 justify self에서 start, 얘는 justify self에서 end라고 해서 양쪽 정렬하면서 반 나눠주고 얘는 병합시켜줘야 하는 구조가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 div news죠. 클래스 news에다가 다시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가게 되고요. 컬럼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면 각각 반 나눠지고 레이아웃 상태를 보게 되면 그리드 열이 총 라인이 3개가 있고 트랙이 2개죠. 트랙을 2개 생성한 거니까 현재 트랙 하나 둘 생성되고 이 트랙 안에서 더보기 쪽은 여기까지 클릭이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리드는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전부 다 꽉 찹니다. 이 그리드 셀 영역 자체가. 그래서 클릭인 전부 일부분만 돼야 되고 얘 글씨 크기만큼은 돼야 되기 때문에 align self나 justify self를 통해서 정렬을 해주고 한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열을 2개를 설정했기 때문에 한쪽 열에 자동 배치된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병합을 시켜서 우측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그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병합이 되는 건 UL이 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드는 자식 관계로만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UL이 한쪽 배치가 됐기 때문에 뉴스에 UL에다가 병합을 시킵니다. 그리드 컬럼 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라인으로 이 1-1이라는 것이 그리드 라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드 라인이 1번에서 마지막 1까지 1은 정순, 마이너스는 역순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1에서 마이너스 1 끝 시작에서 처음 시작 요 사이를 다 병합을 한다라고 해서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는 우측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더보기는 뉴스 UL에 뉴스의 자식 A죠. 왜냐하면 UL 안에도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justify self가 end로 해서 우측으로 보낸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align self가 센터다 라고 하게 되면 가운데 오고 클릭 안 되죠. 왜냐하면 스트레치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에서 정리가 이렇게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갭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도 또 갭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또 나누게 되려면 위아래 갭이 있고 이 중간에 갭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행의 갭이죠. 그래서 행의 갭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다 해야 되죠. 그래서 갭을 뭐 넉넉하게 뭐 10픽셀 정도만 할까요? 그리고 열의 갭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을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디자인에서 이 두 개도 그리드예요. 그럼 UL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 하고 1FR 얘는 픽셀 써주면 되겠죠. 고정값이 있겠죠. 왜냐면 날짜가 5자리 가지는 않잖아요. 연도가. 그리고 월 1도 3자리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4자리, 2자리, 2자리는 정확하게 고정값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1FR 이쪽은 고정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UL도 다시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뉴스에 각각의 열을 정의해야죠. 그리드 템플릿 컬럼 해서 1FL과 특정 크기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배치를 요게 양쪽으로 지금 제가 잘못 표현했던 게 지금 li 안이라고 하다 보니까 li 안에 a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a가 그리드여야 되죠. a 안에 텍스트와 이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a가 그리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부모에다가 줘야 되기 때문에 정렬하고자 하는 이 아이들의 뉴스에 UL의 A에다가 그리드를 준다. 요게 좀 잘못됐네요. 자, 그러면 양쪽 정렬이 되고요. 좀 더 요 크기가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여기 UL도 그리드 한번 볼게요. 요 UL도 A가 그리드죠. 요 A 그리드 보면 요 정도. 요 파란 선이 A 그리드입니다. 굉장히 지금 그리드 라인이 복잡해지죠. 이쪽 라인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라인을 보게 되면 그리드가 전체 빈 공간에 한번 그려볼게요. 이 그리드가 어떤 형태로 되는지 전체 그리드 섹션 그리드 하나 있고 그 그리드 안에
1Fr씩 또 나눴어요. 그리고 이게 또 디스플레이 그리드가 되고 반씩 또 나누고 그리드로 여기 병합 그리드 또 했죠. 일단 또 A에다가 또 그리드 했는데 여기 안에서 이만큼 길어지고 요만큼 길어진다는 거죠. 이 열 설정을 하려고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하려고 그때그때 비율을 다 재정의하고 해야 되는 게 요 단점입니다. 그 그리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게 크게 불편한 일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재정의 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 에러인 거죠. 그래서 우선 요거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요 왼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그리드 셀에서 오른쪽으로 정렬되게 할게요. 그게 스팬이죠. 여기서 스팬 요소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리드 컬럼 저스파이 셀프가 end가 가야 된다. 그러면 오른쪽 정렬이 되고 여기 사이가 공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 그리드가 없을 때 형태인 거죠. 그래서 다시 좀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이 그리드를 그리기 위해서 전체가 섹션에 반씩 나누기 위해서 1FR씩 썼다. 1FR씩 썼죠. 1FR, 1FR. 부모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컬럼을 나누는 것만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곳에도 1FR이에요. 또 정의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A 안에서도 이렇게 정의가 됐죠. 여기는 1FR 했다가 여기는 픽셀 값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 그리드 컬럼이라는 것들이 총 3번 정의가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3번 컬럼이 정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컬럼을 새롭게 서브 그리드를 쓰게 되면 이 컬럼을 계속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 맨 부모, 그리드가 시작되는 최상위 부모에 미리 컬럼을 다 정의를 해놓고 그거를 상속을 내려받는 것이 서브 그리드예요. 그래서 컬럼을 재정의할 필요가 없다. 서브 그리드를 쓰면. 그러면 이걸 다시 제가 서브 그리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서브 그리드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체가 감싸진 이 섹션이 이 영역에서 컬럼 정의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상속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리 컬럼을 다 쪼개놔야 됩니다. 컬럼을 한번 쪼개 볼게요. 우선은 2개가 쪼개져야겠죠. 양쪽으로.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한번 쪼개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쪼개져야 됩니다. 그럼 총 이렇게 선이 사실 얘는 안 쪼개도 되죠. 이렇게 쪼개도 되잖아요. 중간에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쪼개면 그리드를 상속받으면서 서브 그리드로 통해서 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최종 부모 요소에다가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를 이 형태로 짜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번에 다 또 처리를 하는, 한 번에 처리하기보다 서브 그리드가 상속을 받는, 트랙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다 트랙이잖아요. 그리드 트랙을 상속을 받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해서 1FR, 그 다음에 100픽셀로 했었죠. 1FR 100픽셀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상한 형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div가 그리드가 이만큼이 되고, 얘를 그리드를 보게 되면 1FR 했다가 100픽셀, 1FR 100픽셀 했으니까 처음에 왼쪽에 이 전체 뉴스 감싸는 녀석이 이쪽에 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뉴스 다 감싼 요소가 두 번째 있겠죠.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짰지만 이 구성은 병합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 전체 다 배치되어 있다고 재정의를 해야 돼요. 셀의 병합을 통해서. 그리드 셀을 병합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공지사항에 공식까지 병합이 일어나야 되고, 공시는 이곳으로 와서 이 2개와 병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좀 제작 방식이 달라지죠. 그래서 뉴스를 봤을 때 첫 번째 뉴스, 퍼스트 차일드로 잡을게요. 첫 번째 뉴스는 그리드 컬럼이 1에서 현재 트랙이 그리드 라인이 3번까지죠.
3번까지 병합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드 컬럼이 3번에서 3, 4, 5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3, 4, 5잖아요. 5번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병합을 하면서 병합을 하고 최종에 자잘하게 쪼개지는 애를 위해서 상속을 그리드 컬럼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미리 쪼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병합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병합이 없고 각자 배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병합 같은 경우에는 뉴스만 병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 안에서도 또 그리드가 사실 또 쪼개져 있는 거예요. 계속 쪼개져 병합됐지만 공지사항이랑 더보기는 그리드가 아직 아니잖아요. 이 뉴스가. 그래서 얘를 다시 디스플레이 그리드로 바꿉니다. 그리고 두 번 쪼개진 것을 그리드 컬럼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부모에서. 그래서 이곳에 뉴스죠. 클래스 뉴스 두 개 다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클래스 뉴스에다가 디스플레이 그리드하고, 원래 예전 같았으면 여기에서 우리 그리드 짰을 때 다시 이렇게 그리드 컬럼을 재정의했단 말이에요. 크기를. 결국에 나중에 가서 1FR 100픽셀 또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없고 서브 그리드로 가게 되면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에서 서브 그리드를 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정의가 이쪽으로 상속이 들어가요. 그럼 1FR 100픽셀이 이곳에 다시 옵니다. 1FR 100픽셀 이렇게. 1FR 100픽셀이 다시 오죠. 그래서 이곳에 뉴스의 그리드를 보게 되면 바로 이에서 상속이 받고, 여기 그리드 겹침을 보게 되면 이게 들어갔죠. 들여쓰기로 자식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브 그리드가. 그래서 100픽셀의 영향을 받아서 더보기가 한 번 더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드 컬럼이 상속을 받아서 서브 그리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더보기 부분 됐고, 이쪽은 병합만 해주면 되잖아요. 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병합은 UL이죠. UL을 뉴스에 UL을 병합을 한다. 그리드 컬럼 1에서 -1까지 병합을 다 시켜버리고, 그렇죠? 병합이 다 됐죠. 더보기 부분은 오른쪽 배치해야 됐죠. 그러면 링크죠. A 뉴스에 A 그리드 justify self and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align self cente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오고, 더 이상 클릭이 안 되고요. 기본은 스트레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클릭이 되는데, 그렇게 사용 안 하려면 align self나 justify self 써가지고 영역을 좀 줄여줍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 중간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1FR에서 100픽셀을 정의한 이유가 요 날짜와 요 텍스트가 갈라지기 위해서, 요 중간 영역이 남아야 되고 그 양쪽 정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바로 그리드를 주고 서브 그리드를 하게 되면 이 상속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으로만 쭉 가서 상속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결국 UL과 LI에도 서브 그리드가 상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손이 좀 더 가는 부분이긴 한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에서 그리드 컬럼스가 서브 그리드 가주고요. 그럼 UL이 다시 한번 1FR에 그리고 100픽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병합을 또 시켜줘야 됩니다. LI가 컬럼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병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다시 LI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LI도 또 병합이, LI에 있는 A도 또 병합이 일어나야겠죠. 그리드에 A는 병합이 일어나서 또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드가 똑같이 이어받아서 101FR에 100픽셀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연속으로 쓰기 계속 썼기 때문에 쉼표 구분으로 해서 계속 상속을 받는다 라고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같은 값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 스팬 요소만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스팬은 justify self가 end다
라고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갭을 좀 넣어볼게요. 갭은 섹션에서 우선 갭이 들어가겠죠. 갭이 행은 없고 열만 들어가야겠죠. 20픽셀이라고 넣어주게 되면 갭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갭은 상속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식들이 갭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갭을 한번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갭이 없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 뉴스에다가 갭을 0으로 만들어줘서 없애주고, 그리고 각각 나머지들도 갭을 다 초기화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도 갭이 없어야겠죠. 이쪽은 그리드가 없기 때문에 갭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갭은 이 두 가지만 필요하다. 나머지는 갭이 필요 없다. 그래서 갭 상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갭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든 것들이 사실 단점이 현재 있었죠. 이 자손 선택자까지 바로 물려받으면 서브그리드가 이 컬럼 물려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 자식으로 계속 물려받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좀 W3C 측에서도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바로 중간 단계 상관없이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서브그리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코드를 좀 비교해 볼게요. 코드량의 차이가 뭐 더 우월하다 이 느낌은 아니지만, 계속 템플릿 컬럼스를 계속 정의를 따로따로 해줘야 되는 반면에, 일반 그리드는 서브 그리드를 쓰게 되면 아예 최상위 부모에서 전체 이 안에 있는 모든 별도의 레이아웃까지, 자식에 속하는 레이아웃까지 정의를 미리 해버리는 거죠, 이곳에서.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계속 재정이 되는 것을 한 곳에 한 번에 정의를 해버리고 서브 그리드라는 것을 가지고 상속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이 그리드가 계속 이어지면서 가는 거죠. 결국 이 부모를 한 번만 바꾸면 나머지 서버들도 다 같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오게 되죠.